저는 오늘 주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기록에서 나온다는데, 사실 제가 원래 기록을 잘 안 하는데 주제가 이런 주제가 지어져서 좀 부끄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명관 그 연사가 얘기했던, 원우가 얘기했던 스마트하게 일하자, 그 수강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창원대학원 원우들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수강생인데 제가 메인 강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한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드린 말씀은 이거는 뭐 강의가 아니고 제가 시민단체 생활을 하면서 이쪽도 어찌 보면 조그마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들었던 거 지금까지 여러분들 도움을 통해서 배웠던 거를 보고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데요. 이게 저가 아니고 넘어가야죠. 이게 전데요. 예. 예. 10년 전에 제 모습입니다. 제가 막 입사했을 때, 시민단체 이렇게 흉악한 곳입니다. 저렇게 잘생긴 애들. 예. 저를 이렇게 만들고, 예. 몸무게 무려 20kg가 쪘습니다, 제가. 그래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는 거는 살인데, 그 시민단체에 있다 그러면, 여기 과기대에 계신 모 전 교수님께서 제가 YMCA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만났는데 하는 말씀이, 이제 직업을 가져야지. 이러시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YMCA는 봉사활동 하는 데지 이거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YMCA 근무합니다 이러면 그러면 자원봉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민단체에도 이렇게 유급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무려 10년이나 했다는 거. 예. 그리고 저희 YMCA는 시민단체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민단체는 저렇게 거창한 네, 있죠. 그래서 시장 경제가 있고 국가가 있고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빈 곳을 채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 가서 바쁩니다. 네, 회사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업체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지? 네, 출장 가고 예. 그리고 또 뭐 워크숍이나 오늘 같은 강연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맨날 바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불쌍해 보여야 후원금 많이 주고 그리고 기여해주고 뭐 사업도 뭐 하나 더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별로 안 바쁜데도 항상 바쁜 척 그렇게 괜히 뭐 전화를 받으면서 다니고 뭐 이런 일들이 많죠. 예. 그리고 뭐 이런 행사들도 진행합니다. 저희가 직접 기획해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거는 오리엔테이링 프로그램인데 진주성에서 같이 아이들하고 뛰어놀면서 문제풀이 러닝맨 같은 프로그램 직접 진행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많이 도와주시지만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김장도 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일 날 갤러리 여백화점하고 김장을 담는데 김장 담아서 저희는 이 김장 담는데 막 이렇게 후원해줘. 갤러리 여백화점 뭐 400만 원 보건청에서 200만 원 해주는데 YMCA는 돈 하나도 안 내고 저희는 이제 진행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체들 이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좋은데 한 300가정에 지원해주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도 합니다. 학교하고 비슷하게 별걸 다 하죠. 여기에 문화관광부 산에 있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인데 저희도 이걸 3년을 했습니다. 1년에 5천만 원씩 해서 그럼 프로젝트 관리도 하고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또 계속 기록하고 관련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계속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프로그램마다 다 성격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빈곤 문제나 노동 문제나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YMCA는 뭐 이렇게 투쟁하는 단체는 아니고 말랑말랑하게 네, 조금 이제 김장 담으면서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주제에 들어가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기록에서 나왔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요즘은 이제 우리 박상익 교수님 좋아하시는 에버노트 광팬이시죠. 나는 박상익 교수님이 에버노트에서 돈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스마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요즘 또 많이 눌리지 않습니까? 막 소셜미디어다 뭐 에버노트다 뭐 앱이다 뭐 구글이다 이렇게 하면서
요즘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원래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기록에서 나왔고 그걸 한번 볼까요? 저희 예전에 YMC 사무총장이셨고 지금 창원에 가 계신 분인데 전전석 총장 제가 알고 있는 한 최고의 메모 강의고 기록 강의인데 이분의 특징이 점이 있으시네요. 점이 화가 나면 점이 빨개집니다. 실제로 그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걸 보면 몇 달 후에 잘린다는 소문이 보면 안 되는 빨간 점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책도 내세요. 그다음에 항상 책도 많이 내시고 그러시는데 어떤 정도냐면 50년사를 이분이 계실 때 썼는데 주제별 세균 목록 같은 게 있어요. 시민단체는 기록들이 잘 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사들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1년 하고 그만두는 간사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사하다가 다 버려버리고 잘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잘 없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줄친데 있지 않습니까? 볼펜이신데 이 기록으로 미뤄볼 때 비즈 와인은 1971년에 창립된 것 같다. 이 당시에는 유신헌법으로 둘러싼 격동기로 인해서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휴교령 때문에 72년도 2학기 활동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말에 경상대학 Y에서 동계봉사활동만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래서 비즈 와인은 어때 했으니까 제가 이런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정말 메모 강의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기록들 다 찾아가지고 50년사를 이제 만든 거죠. 무성부인데 이분의 기록을 보게 된 이유는 저희가 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여기 과기대 토목공학과 이영래 교수님하고 저희가 하천에 나무를 심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하천은 다 정비돼가지고 나무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그늘도 없고 하천 생태계가 육상으로 안 올라오는데 나무를 심어서 원래 하천에 나무가 있는 그런 하천의 모습을 만들자 이런 걸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천 운동이 YMCA에서 언제부터 시작됐냐 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1991년에 난강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때 개천해수제 기간인데 이번 한 번뿐이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제 과거 신문기사 스크립 자료를 보니까 1990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신문을 다 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스크랩을 다 했더라고요. 예전에 신문 스크랩 한 거 기억하시죠?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볼 수 있으니까 마치 옛날에 없었던 일처럼 느끼시겠지만 다 스크랩했습니다. 중요기사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게 기록의 힘이었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운동 과정을 찾는 떼죽음 당한 거 보니까 이거 올해만 아닌 것 같아서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신문사 안 가고 스크랩을 해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기록을 보니까 진주시 하천 복개 현황의 문제점 해가지고 나불천이 막 복개됐을 때 저희가 YMCA에서 논단을 했습니다. 논단을 해서 하천 복개가 잘못됐다 하는 내용으로 토론회 같은 걸 한 거죠.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대학생들이 활동했던 사진들이나 기록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어지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실제로 그 하천 살리기 캠페인도 벌이고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이 가자천 살리기 운동이라는 걸 해서 계속 연결해서 하천 살리기 운동을 해서 저희가 가자천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고 과기대 조경학과 이무재 교수님하고 김기훈 교수님하고 같이 다 과기대네. 그래서 저 과기대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는 거죠. 이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저희가 다카마스라는 데 가서 하천을 스만토가와라는 하천을 보고 와서 하반인 조성 사업을 내년에 하천에 나무를 심는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어렵고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계속 기록물들은 축적되어 있었고 계속 그런 이제 활동들을 이어서 계속 나오는 결국 기록의 힘이고 이런 새로운 마치 가자천을 되게 멋진 공원으로 만들고 나무를 심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결국은 과거의 기록, 과거에 있을 때 과거의 일들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뒤틀어서 창의력은 기록과 비슷한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그렇죠. 그래서 요즘 특히나 그런 기록들 또 요즘 말하는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얘기들 다 기록들인데 기록들의 모음인데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회운동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회운동은 느낌으로 했다고 보면, 그러니까 시의회 의장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쳐들어가는 겁니다. 의장 정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는 과학적으로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걸 데이터를 공개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만 이분은 계속 그런 활동을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사회혁신, 사회창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활동을 하다가 시작이 돼서 꼭 시민단체 활동했던 것처럼 똑같이 공무원들을 잡아죽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네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선두주자라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결국 말씀드렸듯이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사회혁신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는 데이터와 과학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결국 기록에 근거하는 것이고 지금 사회운동의 흐름이 과거에서 넘어와서 현재의 흐름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공유서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혁신 관련된 비즈니스 부분 분야까지 침투를 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사회혁신 분야로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아시는 예지만 서울 심야버스를 할 때 전화 통화량과 카드를 매출을 하는 것들 종합을 해가지고 노선도를 짜고 이렇게 노선하고 덧붙여서 사회창안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꾼 게 또 이런 버스가 줄줄이 서 있으면 그 옆에 편말을 하나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버스가 뭐가 왔는지 보이게 저 하나를 바꿔서 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 근거한 운동들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를 다음으로는 또 정부 3.0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정부 3.0인데 데이터를 그전에는 정보 공개 청구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의회 의장 판공비를 공개를 해라. 그래서 이제 청구를 하면 저기 밤에 이제 이렇게 노래방에서 이제 누워 술 마시고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야단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시민단체가 요구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공개를 한다는 거죠. 1억 건까지. 지금은 한 30만 건인가 그런데 그걸 1억 건까지 다 공개를 해서 올리겠다는 그런 시대로.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 시민단체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 공개되어 있는데 뭘 하냐면 이제 해석해야 되는 시대 아닌가. 그거를 잘 해석해가지고 공익적인 데이터들을 시민들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는 시대가 됐죠. 잘 해석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데이터는 잘 정리해서 시민들이 잘 보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걸 써서 그게 이제 시민단체 역할이 바뀌고 있고 그 결국은 그런 것들은 데이터에 대해서 잘 민감하고 기록에 대해서 민감하고 시민단체 간사들도 그리고 여기는 결국은 시민단체 운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업자, 연구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좀 더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들이 여기에 많이 담길 텐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고 결국은 기록에서 모든 사업적인 아이디어나 저희 시민운동 관련된 부분도 다 바탕이 돼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시민단체의 기록 방법 변전하는데 어느는 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록 방법이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옛날 건물이고요. 예전에 YMCA가 이런 빨간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진주성 앞에 있는데 고풍스럽죠. 그래서 예전에는 디지털 카메라 제일 처음 제가 가서 샀습니다. 2004년도에. 근데 다 필름 카메라로 찍고 있었는데 그리고 PC도 공용 PC였고 그리고 전화기도 자기 앞에 전화기도 한 대 없이 돌려주다가 끊겨 그런 전화기였고 기록도 달력 같은 것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바뀌었지만 결국은 제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폴더들 보시면 매년 사업을 하니까 자꾸 폴더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다들 이 정도 정리하신다고 그러죠. 다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즐겨 찾아놨으나 즐겨 찾지 않는 즐겨찾기들 그런 것들 명함들 골치 아픈 명함들 그리고 무슨 이제 자료들 내가 본 자료들 그리고 자료집들 자료들은 꼭 필요할 때는 없죠. 항상 옆에 굴러다니거나 그리고 이런 회의 자료들 그 다음에 메모들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기 창업대학원 원우님들의 도움으로 스마트하게 일하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제가 에버노트를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폴더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다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내용들 여기 저희는 일정표를 권유를 받아서 매일매일 이제 일치처럼 쓰고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뭐 사업에 대한 내용들 모든 프로젝트들을 다 제가 강의 안 정리한 내용이에요. 에버노트로 강의 안 정리했습니다. 박사님 저 수제자 아닌가요?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사안들 이런 것들도 에버노트로 정리를 하고 폴더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PC를 떠나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개인적인 일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도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실무자들하고 활발하게 공유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일하자 YMCA, YWCA 여성미용회 같이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학대학 오늘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박수 치는 데일 때. 네. 그래서 이게 유명한 대표가 그린 이런 설계도에 따라서 저희가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무식했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네.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관리는 왼쪽으로 중심으로 오른쪽에 소통, 그다음에 정보 수집 관련됐습니다. 페이스북 중심으로 가운데는 이제 사진이랑 플리커나 구글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를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 변했고요. 예. 에버노트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느낀 점은 우리가 스마트해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뭐가 되고 있냐면 조직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스마트 교육은 에버노트 배우고 페이스북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이 조직 안에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투명성이 없으면 이게 교육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교육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오히려 조직 문제에 대해서 전착하게 되고 조직의 투명성이나 수평도, 의사결정 수평도가 또 이런 가치 기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왜 어떠냐면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조직이 투명하지 않고 뭐 그룹이 이게 생기가 없어. 아무도 안 씁니다. 페이스북 가입해도 편리한데도 안 쓰고 에버노트도 공유 기능 아무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서로 싫은데 말 붙이기 싫은데 뭐 같이 자료 공유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돌고 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고 저희가 스마트 교육을 하면서 이런 조직 문제까지 같이 이렇게 좋아지는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좋아지는 결과를. 그래서 사실은 기록이 아이디 기록하기 전 단계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냐면 충분히 기록돼야 된다. 1단계일 거고 두 번째 단계가 충분히 공유돼야 된다. 그 다음 단계가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투명한 조직 문화 이걸 통해서 우리 조직은 이 어떤 프렌드십 관계 끈끈한 관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루어지는 바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단계들을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고 최근은 안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체험적으로 느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혹시 적용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국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기록들의 하모니 아닌가. 아까 그런 바탕 안에서 기록들이 울림을 나타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이 정도는 다 읽지 않습니까? 그죠? 되게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의 범인은 이 책이 추리 소설인데 사람 막 죽어나갑니다. 범인 누구냐? 범인 도서관이죠. 예. 도서관이 사람 막 죽이는 그런 책인데 그 도서관 그 책에 보면 결국은 어떤 책은 그 전의 책들 속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기록은 지금 우리가 기록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전에 있었던 거하고 상관없는 일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기록들의 하모니가 새로운 책,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결국 기록들의 합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데이터의 해석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것도 같이 공유하자는 마음으로 그런 좋은 마음의 해석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지고 결국 그런 기록들의 올바른 적용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할 때도 그게 그냥 바로 가지고 오면 항상
껍질만 남고 내용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통찰하고 그리고 결국 사람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이 기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탈바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래 목적을 잊지 말자. 우리가 왜 창의적이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본래 목적.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창업대학원 원우들 앞에서 이렇게 부족한 강의 드렸는데 저희 YMCA 로고입니다. 모두 다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오늘 원우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금 창업대학원 모집 기간이지 않습니까? 일심동체가 돼서 이렇게 모집을 열심히 하신 거 보니까 저희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YMCA 회원 모집 기간이거든요. 우리 구성원들은 정말 열심히 이렇게 힘을 합쳐서 우리 좋은 회원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강의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